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라우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스위치라는 애 동작 원리하고 스위칭 네트워크에 어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들과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라우터, 대표적인 레이어 3에서 동작하는 장비죠. 라우터를 이제 딱 보시면 무엇을 하는 장비인가가 딱 나와야 됩니다. 뭐 간단히 설명하면 라우팅 앤 포워딩을 하죠. 포워딩. 라우팅 앤 포워딩. 기본적으로 얘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하드웨어가 많이 있고요. 이 인터페이스별로 다 네트워크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트워크가 다르다는 뜻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다른 라우터들과 연결이 돼서 또 네트워크를 넘어다닐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이죠. 거기에 특화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SI 7레이어에서 보면 레이어 3에서 동작을 한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받고 이 쪽에 이제 사용자 네트워크나 디바이스들이 스위치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벗어나서 이 스위치의 A라는 네트워크에서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B라는 네트워크로 어떤 데이터를 전달을 해야 될 때 이제 라우터가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네트워크 내부에서는 레이어 2 스위치를 통해서 바로 통신이 돼서 얘 L2는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는 이제 정확히 표현드리면 VLAN 상에서는 프레임만 가지고 스위칭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라우터로 넘어와서 B로 가야 되는 상황이면 이 인터페이스가 뭘 받죠? 프레임을 받겠죠. 그려보면 항상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디캡슐레이션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장비를 보고. 데이터가 TCP나 UDP 헤더를 붙여서 세그먼트가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여기는 포트로 구분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IP 헤더를 붙이죠. TCP IP 환경에서는. 그래서 IP 어드레스 소스 IP와 DIP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데이터는 요걸 뭐라 그랬죠? 패킷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패킷에 이더넷 같은 경우는 DMAC과 소스맥이라는 프레임 헤더를 붙인다 했죠. 이게 프레임이에요. 이 프레임이 디바이스에서 전달이 되죠. 출발을 하고 이 프레임에 이미 다른 네트워크로 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DMAC이라는 부분이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이 인터페이스의 맥 어드레스여야지만 라우터가 받을 수 있겠죠. 라우터는 프레임을 받습니다. 프레임을 받아서 자기한테 오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 헤더를 떼버리고 그 다음 IP 헤더가 보이죠. IP 헤더를 쳐다볼 수 있는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P 헤더를 보고 뭘 하죠? 이 데스티네이션 IP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IP를 쳐다보고 뭘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뒤집니다. 이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거는 이 어떤 네트워크들 IP 대역에 대해서는 뭐 이쪽으로 가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많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를 결정해주는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PC도 가지고 있죠. PC는 인터페이스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디폴트 게이트웨이 한 줄에 라우팅 한 줄, 모든 트래픽은 누구한테 보내라, 요거 한 줄로 다 정의가 되죠. 근데 라우터는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IP를 보고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결정하는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포워딩을 합니다. 포워딩. 결정을 했으면 요 패킷을 전달을 하는데 라우터는 패킷을 내보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되죠? 뭐 이쪽으로 지금 그림으로 B로 간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라우팅 테이블이 정상적이라면 잡혀 있을 거고요. 얘의 넥스톱 IP로 전달을 한다라고 할게요. 여기가 이제 이더넷 환경이라고 하면, 그럼 이 IP로 보내기 위해서 얘는 또 무슨 짓을 할까요? ARP. 왜냐면 DMAC, 얘는 아까 헤더를 떼었잖아요. 프레임 헤더를 떼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프레임 헤더를 붙여야 돼요. 붙일 때 내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스의 인터페이스의 맥은 아니까 붙일 수 있겠죠. 그럼 DMAC을 붙여야 되는데 이 DMAC이 라우팅의 넥스톱의 어드레스의 맥 어드레스가 되겠죠. 이 IP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찾기 위한 ARP 테이블을 똑같이 뒤집니다. PC가 전달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게 포워딩을 하기 위해서 프레임 헤더를 붙이기 위해서 ARP 테이블을 뒤져서 DMAC을 붙이고 이쪽 인터페이스로 미디어에 맞게끔 밀어낸다.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그러면 얘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까지 하는 장비가 라우터입니다. 라우터. 그래서 프레임 헤더는 바뀌게 되죠. 스위치와는 다르게. IP 헤더는 변동이 없죠. 이 IP 헤더는 변동이 없게 계속 갑니다. 계속. 엔드 호스트, 이 IP를 가지고 있는 한테까지 가야 되겠죠. 이 DIP는. 그래서 프레임 헤더만 계속 라우터를 거치면서 바뀌어가면서 실제 해당 이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다이렉트 커넥티드 네트워크에 도착을 하게 되면 얘가 전달을 해서 실제 이 B라는 IP를 가진 호스트가 이 프레임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이 IP를 자기 IP임을 확인하고 떼고 어플리케이션까지 전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라우터가 해야 되는 게 크게 보면 라우팅 앤 포워딩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라우팅 테이블이 중요하고, 그리고 프레임 포워딩을 하기 위한 포워딩 인포메이션 베이스라는 포워딩 테이블이 필요하다. 이 포워딩 테이블은 ARP 테이블을 통해서 라우팅 테이블과 맡겨서 만들어지는 개념이다. 이걸 좀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라우터는 일단 이 라우터들, 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들도 복잡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많고 다양한 장비들 간에 어떤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뒤에 배울 건데요.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업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그 영역을 기본적으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은 기본적으로 얘가 이 기능 라우팅 앤 포워딩을 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들을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에 실제 이 프레임이 처리가 되는데, 이 프레임은 포워딩 인포메이션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좀 도식화를 해서 보면, 예전에 이 라우터라는 애는 컨트롤 플레인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어떤 프로세스들이죠. 일종의 데몬들. 이 데몬들을 통해서 라우팅 프로토콜별로 어떤 정보를 가져요. 그 중에 경합을 해서 실제 베스트 패스인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고요. 이게 RIB라고 해요. 이게 컨트롤 플레인에서 동작을 하고, 요거를 포워딩 엔진에다 집어넣는데 어떤 정보를 포워딩 인포메이션 베이스라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똑같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라우터가 워낙에 많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성능상의 패킷들을, 수많은 패킷들을 동시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상 예전에는 이게 CPU 영역이 담당했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실제 프레임이 들어와서 패킷을 까보고 IP 헤더를 쳐다보고 어디로 보내야 될지 결정해서 내보내는 데까지는 라우터의 이제 제조사들이
에이직으로 하드웨어에 박아서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에이직화를 해놨어요. 요 에이직화에 된 어떻게 보면 캐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게 포워딩 테이블이다. 뭐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스코 같은 애들은 여기서 매번 패키지 들어왔을 때 CPU를 쳐서 라우팅 테이블을 뒤져서 가는 게 프로세스 스위칭이라고 했고요. 그럼 매우 성능상의 이슈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번 쳐다보고 캐시 엔트리로 지나가는 건 어디로 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캐시 스위칭, 뭐 프로세스 스위칭이 아니고 캐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스위칭이에요. 예. 플로우 스위칭, 예, 플로우 스위칭. 플로우를 한번 간 걸 어디로 보낼지를 저장을 해놨다가 그다음 걔는 이제 캐시 메모리를 통해서 바로 이제 타고 나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CF라는 포워딩 방식을 쓰고 있죠. 얘는 라우팅 테이블하고 이미 ARP 테이블 같은 정보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이미 연산을 해서 첫 번째 패킷부터 바로 이 CF 테이블을 쳐다보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코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라우터란 애는 그렇게 동작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면 뭐 장비가 원유짜리도 있지만 크게 통신사 같은데 쓰는 데는 셔시형 장비에 모듈형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 인터페이스들, 네트워크들이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카드들이 꽂히고요. 실제 그 다음에 프로세스 엔진 역할을 하는 슈퍼바이저 영역이 컨트롤 플레인 동작하는 영역이 따로 모듈화가 되어 있죠. 이게 이중화도 돼서 구현이 되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하고 앞에서 배운 라우터라는 애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걸 알았어요. 라우터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이 미디어 자체, 이 OSI 7레이어 상의 데이터 링크 레이어 2 쪽에 쓰이는 프로토콜들이 워낙 많았어요. 주로 이제 라우터는 이렇게 랜상에서 웬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그리고 웬 구간에 위치라는 장비들이다 보니까 이 미디어, 전송하는 미디어 자체가 프로토콜이 많았어요. 뭐 프레밀레이나 ATM, 그다음에 뭐 시리얼 회선 같은 경우를 사용했을 때는 PPP나 HDLC 뭐 이런 걸 써서 예전에는 조속급은 TDM 베이스의 통신을 다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죠? 완전히 다 이더넷 환경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거의 다 이더넷 인터페이스예요. 이제는 이 미디어 자체가 메트로 이더넷에 뭐 다 이더넷 카드의 형태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L3 스위치라는 게 나왔죠. L3 스위치. L3 스위치도 저도 이제 처음에 실무를 별도로 이렇게 L2 스위치 따로 배우고 라우터 따로 배우고 뭐 그렇게 구축하고 운영을 하다가 L3 스위치라는 게 나오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예. 얘가 뭐냐? 라우터냐 스위치냐 도대체. 근데 이제 요렇게 이해하시면 심플할 것 같아요. L2의 스위치 포트를 가진 라우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결과적으로 라우터예요. 근데 인터페이스 자체를 보통 라우터에 이렇게 L2 스위치가 네트워크마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더넷 환경이면. 근데 L2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포트를 많이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장비인데 요거를 하나의 장비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다 보니 물리적인 포트는 L2 스위치의 인터페이스처럼 생겼지만 얘가 이 내부에 이게 이제 VLAN으로 하나 정의가 되겠죠. 같은 네트워크이면 VLAN 1번 예를 들어 10번이라고 할게요. 얘가 VLAN 20번을 하고 스위치상에서 VLAN 나누듯이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스위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IP가 필요하잖아요.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IP를 얘가 버추얼하게 만들어서 이 버추얼한 인터페이스 IP를 통해서 통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하고 그거를 뭐라 그러냐? SVI, 스위치드 VLAN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뭐 VLAN
몇 번 이렇게 써서 IP 어드레스를 여기다 쭉 정의를 하죠. 그리고 실제 인터페이스의 포트에는 인터페이스 뭐 기가빗 1에 0에 1 뭐 여기는 뭐 스위치 포트 VLAN 뭐 10번 얘가 10번이면 요렇게 세팅해서 그냥 인터페이스에 해당 인터페이스에 장비를 케이블을 연결하고 장비를 연결하면 이 놈이 가지고 있는 놈이 게이트웨이를 20번이 가지고 있는 IP를 잡게 되면 요렇게 통신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요렇게 붙어서 요렇게 통신해서 다른 네트워크로 넘어다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심플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라우터고요. 단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가 예전처럼 뭐 시리얼이나 뭐 여러 가지 미디어 타입의 카드가 아니고 다 이더넷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다. 그러다 보니 이 스위치 자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뽑아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뽑아서 쓸 수도 있겠죠. 예, 이 스위치를. 요거를 L3 인터페이스처럼 써서 기존의 라우터가 IP 세팅하고 바로 쓸 수도 있고, 이거를 다수의 같은 네트워크로 스위치드 네트워크로 연동을 해서 VLAN SV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른 네트워크하고 연결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처음 보시면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요즘 뭐 친구들은 다 들어왔더니 L3 스위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라우터가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나 이런 데서는. 그러다 보니 뭐 그래서 L2 스위치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사실은 원래는 다 스위치였어요. 예. 그리고 라우터 이렇게 되다가 L3 스위치가 나오면서부터 얘는 L2 스위치, 라우팅 기능이 없는 일반적인 스위치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L2 스위치라는 이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역할은, 얘는 L3 스위치 같은 애는 스위치 요렇게 통신하는 거는 같은 네트워크상에서 같은 VLAN끼리 통신하는 거는 포트만 L2 포트를 제공하는 거죠. 요거는 스위치처럼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SVI를 통해서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연동이 될 수 있다. 이러려면 라우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라우터의 개념하고 동작 원리, 그 다음에 뭐 L3 스위치라는 게 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